안녕하세요. 히든스탁 더블 매치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다소 엇갈린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32포인트, 0.59% 상승한 1934.09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 내린 644.93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국제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바로 코로나19로 멈춰섰던 주요국들의 경제에 대한 재개 기대감이 시장의 상방 압력을 높여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국제유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승하던 유가 또다시 폭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날 WTI 6월분 선물 가격 12.78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장중에는 30% 넘게 밀리면서 11달러 선까지 무너지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은 이런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 미국의 조지아나 아니면 텍사스주와 같은 일부 주에서 경제가 재개되는 움직임이 보여지면서 시장의 상방 압력 더욱더 높여줄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 어제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또 미국장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이 몇 가지 요인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제 이 간밤에 있었던 국제유가 급락을 반영하지 않았던 미 증시 대신에 미 선물 지수가 이를 반영하면서 하락세를 보여줬고 그러면서 하방 압력이 더욱더 커졌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또 긴 연휴를 앞두고 지표 등이나 아니면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움직이자라는 관망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상태 알고는 있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차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불확실성 더욱더 키울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커지면서 코스피 시장 장 막판에 살짝 들어 올려주면서 상승 마감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 더블 매치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VIP 체험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그리고 심사인당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장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어느 정도 온도차가 발생을 했는데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0.59%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이 계속해서 사자세를 외쳐줬고요. 장 막판 들어서 매수 규모 줄이긴 했지만 기관이 또 매수 규모를 늘려주면서 상승 전환할 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모습 보여줬지만 여기서 봤을 때 개인이 계속해서 여유 자금, 그 대기 자금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도 한번 살펴보면요. 삼성전자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장 막판에 살짝 들어 올려주면서 0.5% 상승,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0.97%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나 개인만이 사자세를 외치는 시장이었습니다. 1964억 원, 2천억 원 가까운 규모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밀리면서 0.3% 약보합에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도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단연코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엔터주였는데요. CJ-EN은 5.69% 상승하는 모습 보여준 것 말고는 눈에 띄는 흐름 없이 상위단에서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 더 키우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 오늘 장이요 수급도요 조금 다시 한번 또 변화가 생겨가지고 외국인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일단 휴장일을 앞두고 매수 심리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흐름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간밤에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싹 해소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과거 흐름보다 더 큰 매수세를 오늘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매수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연기금도 가세를 해서 코스피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요즘 증시의 추세를 보면
사실 계속적으로 증시의 추세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속 매수 심리가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많은 종목들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흐름보다도 좀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한번 수급이 몰리면 5천억, 6천억의 거래 대금은 능히 쏘아내는 그런 장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리는 연휴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겠고, 지금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이제 정책 관련된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총선 이후로 관련된 정책 종목들 계속적으로 큰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수급이 몰리는 부분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눈여겨보시면서 공략하시면 단기간에 빠른 수익 낼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매수를 해도요, 또 외국인들이 또 대기 매수세를 어제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추세는 저 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경기 셧다운에 대한 그런 우려가 사라진 이상 계속적으로 유효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FOMC 회의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FOMC 회의에서 긴축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만 안 나오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은 계속적으로 매수 심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사위원 전문가님, 일단은 오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경계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겁이 났다고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좀 하락하면 어떡하지? 잘 올라갔으니까 좀 쉬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심리도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어차피 이 개인들이 이끌어주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 증시는 개인들이 이 격하게 매수를 해줌으로써 증시가 움직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 개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외인 기관들이 주도하는 그런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미증시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자리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다우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지금 이제 굉장히 우상향해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이제 나스닥이 조금 더 이제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나스닥 시장이 이제 흐름이 더 강하고, 일단 요즘에 이제 실적이 나와주면서 생각보다 이제 반도체 주들의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OTT 관련된 종목들, 유통업들이 이제 이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이 급등락이 나와주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제 말씀드렸고 마지막까지 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제 개별 장세 개인들의 이 수급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인들이 이제 다음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보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이제 최근에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테마주들, 남북 경협주 이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어차피 순환매로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고, 제약바이오 역시 다시 한번 순환매 나오면서 2차 파동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 꾸준히 말씀드렸던 이제 뭐 합병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에이프로젠이라든지 이런 이제 종목들이 상승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을 좀 교체를 해주면서 다음이 기대되는, 특히 5월이 기대가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저를 따라오신다면은 저의 수익률이 곧 여러분들의 수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히든스탁 더블 매치. 더블 매치의 더블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 개인전과 팀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더블 매치. 둘, 팀 수익률을 2배로 챙겨갈 수 있는 히든 종목. 수익률 더블, 재미도 더블. 히든스탁 더블 매치 어떤 대결인지 살펴볼까요? 가장 중요한 개인전은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를 가리게 되고요. 팀 대결은 주간 단위로 총 8번 승부하게 됩니다. 이긴 팀은 매주 금요일 팀 히든 종목을 추가로 편입할 기회를 얻는데요. 이 종목은 팀원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동시에 편입되니까 팀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도 2배, 손실도 2배가 되겠죠? 나의 우승과 팀의 승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치열한 전략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팀전과 개인전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히든스탁 더블 매치입니다. 개인전 수익률 확인해 봤는데요. 순위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심사인단 전문가님이 지금 1위를 탈환을 하시면서 335.61%를 기록을 하고 계시고요. 아메고사 전문가님, 지금 0.19%의 차이밖에 나지 않네요. 2위로 지금 내려오셨는데 한번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닥터관 전문가님 그리고 양규배 전문가님께서 따라오고 계십니다. 내일이 저희가 시상식이란 말이에요. 내일장까지 보고 나서 1위 우승자를 가리게 되는데 아메고사 전문가님.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좀 아쉬운 게 지금 포트 보니까 우리가 시장 빠졌을 때 수익을 주시면서 수익 실현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네. 종목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렇죠. 네. 저 좀 보세요. 근데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 좀 이제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좀 이제 종목을 뽑아왔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상 좀 방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치고 올라올지는 몰랐습니다. 그만큼 신사임당 전문가의 저력에 다시 한 번 더 놀랬다 말씀드리겠고 끝까지 순위에 연연하지 않고 좀 좋은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컴퓨터로 가려서 손이 안 보이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까? 약간 긴장되신가 봐요. 네, 사실상 히든스탁 출연하면서 이렇게 긴장되는 적은 또 처음입니다. 그러게요. 아주 쫄깃쫄깃합니다. 과연 내일 누가 등장을 할까요? 우리 심사인단 전문가님. 제가 이제 뒷심이 좋다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말씀을 드렸어요. 저 이제 최근에 이제 편입을 했었던 종목들이 실패해 본 적이 없고, 항상 매수 접근했을 때마다 좋은 수익을 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사실,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1등을 해보고 싶어서 종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간발의 차로 1등을 해서 일단 좀 기쁘고요. 일단 저를 믿고 이제 많이 응원해주셨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뭐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그 최선으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1등도 한번 했다라는 좀 인식을 좀 심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종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1등 굳히기로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끝까지 시청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누가 우승 트로피를 들게 될지 내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난 히든 종목의 AS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아메고사 전문가님의 두산솔루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일은 4월 22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4만 원인데 마이너스 3.17%를 기록을 하면서 손실을 확정 지었습니다. 자, 사실은 오늘은 좀 좋았거든요. 장중한 때 33,300원까지 올라섰고요. 종가도 2.03%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면서 32,700원의 종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장을 딱 봤을 때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요. 시장이 좀 많이 꺾였어요. 그러면서 함께 이 종목도 파란불을 켜내면서 하방 압력을 키우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매각 이슈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지켜보면은 네. 또 아시아나처럼 또 네. 이렇게 잘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손절가를 터치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솔루스를 정리한 것은 순위에 연연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도 네. 좀 이제 장기적으로, 수익 관점에서 좀 잘 갈 종목이기 때문에 좀 등치가 좀 있는 종목이고 네. 그리고 이제 눌림목이 나와줄 때 거래량이 얼마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사실상 지금 두산 그룹에 대한 그런 두산그룹 살리기에 대한 이 정부의 이 포커싱이 어느 정도 이제 맞춰지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 조건이 이제 두산솔루스를 매각을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정부에서 빌려준다는 돈이 거의 한 1조 5천억, 1조 6천억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두산솔루스를 매각한다는 가정에 지금 두산솔루스 시총이 9,800억이란 말이죠. 못해도 1조 이상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차트 보시면 지금 계속적으로 음봉 캔들을 장악하는 그런 양봉 기대감이 계속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영망치형 캔들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5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단기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매각 이슈가 조명이 될 때 아마 반등이 크게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이제 스윙 관점에서 한 2주 뒤에, 3주 뒤에 다시 한 번 더 나올 재료들을 생각하면서
잘 한번 끌고 가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평화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일은 4월 23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600원인데 현재 수익률 마이너스 2.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흐름 보면요. 오늘 좀 빠졌네요. 1.91% 하락하면서 12,850원, 1,285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하지만 오늘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파란불 켜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도요.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스택 가스켓을 공급하는 굉장히 힘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그때 소개해 주셨을 때가 장대 양봉하고 나서 거래량 없이 음봉이 네. 나오고 있다는데 지금 이 차트가 지금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장대 양봉 이후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상승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정책주들이 좀 강조를 받고 있는 시점이죠. 지금 시장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수소차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에도 정부 정책주로서 과거에 큰 급등했던 저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정책 관련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뭐 SOC 관련된 종목들 상승하죠. 그리고 이제 대북 관련된 종목들 상승하죠. 5G 관련된 종목들 상승했습니다. 아직 제대로 시세가 안 나온 종목은 바로 이 수소차 관련된 종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평선 위에서 거래량 없이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계속 홀딩하겠다 말씀드리겠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목표가까지 한번 잘 들어와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들 한번 볼게요. 네이처셀입니다. 매수일은 3월 2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5,500원인데 현재 수익률 66.90%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드디어 수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은 살짝 빠지면서 했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하나 탁 켜주면서 장중한 때 12,3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때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얼마 전이었죠. 그 조인트 스템이라고 FDA 임상시험 심사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어요. 네이처셀 아무래도 우리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가장 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하고 이제 나왔어요. 기업 설명에 관련된 이슈가 나왔고 이 조인트 스템 관련된 이슈라든지 뭐 코로나, 알츠하이머에 관련돼서 뭐 내년까지 한번 잘 진행해보겠다, 뭐 미국 임상 계획이 있다 이런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내일장이 좀 기대가 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 내일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거래일까지 종목을 끌고 간다고 봤을 때는 이제 약조정이 들어갈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좀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이 차트 흐름상을 봤을 때 10선까지 이 차트가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런 임상 관련된 이슈와 함께 장중에 개인들의 수급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봉상 흐름이 봤을 때 이 5주선까지 한번 눌리고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가정이 나온다면 사실은 조금 이제 조심을 해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부득이하게 정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봤을 땐 다음에 재편입 구간이 온다면 혹은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전 다음에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하방으로 이 열려있는 이격을 좁히러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가능성이 점쳐진다면 단기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부득이하게 정리를 했지만, 제가 봤을 땐 제약바이오 2차 파동이 나온다면 눌리더라도 한 번 더 상승해줄 수 있는 흐름 나와줄 수 있다. 그리고 이 이제 거래량이 이제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이제 뭐 파미세를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파미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박스권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움직임이 나와주다가 한번 돌파하고 다시 눌렸지만 이 추세가 이 저점을 높여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2차 파동이 나온다면 파미셀도 한 번 더 추가 상승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매수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격을 좁히려 하면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네이처셀도 마찬가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함께 바닥권에서 매수하셔서 수익 내신 분들은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DPC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일은 바로 어제 4월 27일이었고요. 목표가 11,000원이었는데 수익률이 32.4%
0.47% 벌써 올라왔습니다. 보유 전략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네요. 오늘 또 단연코 또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였잖아요.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오늘 11,3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 우리가 목표가 터치를 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오늘 BTS 관련해서 또 엔터주들이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가 딱 유입이 되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목표가 터치했는데 정리 안 하셨어요. 내일까지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 종목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 날에 제가 한 번도 이 종목을 실패해 본 적이 없다라고 오.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매수 들어갔을 때마다 백발백중 수익 실현했었던 종목이다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저는 이제 신고가를 한번 쓸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셔야 한다라고 금요일 날에 거듭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제 이제 약 상승 나오고 이제 뭐 종가는 3%대 마감했는데 오늘 장에 이제 바닥권부터 끝까지 이제 상한가에 이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제가 근데 저번 주에 거듭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 종목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고 네이처셀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60%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 DPC도 역시 이번 주에 이 남은 이제 3거래일 동안에 좋은 수익을 내실 거라면 놓치지 말고 꼭 들어오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온전하게 상한가 수익을 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방탄소년단 관련된 이슈도 이슈지만 이 빅히트라든지 엔터주라든지 게임주 이런 이제 전반적인 순환매가 나와주는 구간에서 DPC라는 종목은 이 대장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오늘 매수 주체들은 뭐 개인과 외국인 기관들 금투까지 골고루 들어와주는 흐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장도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저와 같이 매수 접근하셨다면 내일 갭으로 상승했을 때 매도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류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히든스탁 더블 힌트 1. 벤처가 나왔어요. 청와대에서 또 정보정책 수혜주로 또 소개를 해주시려나 봐요. 그러면은 인베스트먼트 아니면 투자 이런 거 적혀 있는 종목이겠죠? 네, 그렇죠. 맞아요. 눈치가 참 빠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정책 수혜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그 부분을 노리신다면 단기간에 큰 수익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급등한 정책주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상승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파기지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파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선이 끝나고 이제 여당 1호 공약으로 공공 와이파이 관련된 정책 이슈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제가 강조드린 이후에 10% 이상 더 들고 가셨으면 20% 이상의 수익이 나는 그런 자리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승을 하는 종목들은 정책주가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북 관련된 종목들도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항상 밀고 있는 그 철도 관련된 이슈, 철도 관련된 정책이죠. 남북 철도 관련된 정책 이슈가 터지면서 바닥에서 횡보하던 종목이 벌써 뭐 한 7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죠. 이 정도로 단기간에 빠르게 크게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정책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이후에 또 장기적으로 또 급등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SOC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정책 이슈로 크게 급등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런 정책 이슈 중에서 아직 상승하지 않은 이슈가 바로 이제 벤처 투자에 관련된 그런 이슈거든요. 거기에 무려 청와대에서 2조 5천억 정도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2조 5천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죠. 단기간에라도 수급이 몰리면서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꼭 집중하셔가지고 종목들 한번 맞춰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암영서 전문가님의 히든 스탁 더블 힌트 2. 청와대가 선정을 했다. 그런 거는 그러면 정책주들이 또 빠르게 또 수익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더욱더 강한 힘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뜻일까요? 그렇죠. 이제 대장주가 될 수 있을 대장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많은 투자자 이 운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산 운용사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대부분 자산 운용사들 보면 크게 변동성이 큰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크게 변동성을 보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잘 아시는 증권사 이름과 좀 이제 흡사한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부 정책 이 수혜주가 상당히 크게 갈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정부 자체에서 시장에 대한 이 간섭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과거에는 과거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시장 참여를 많이 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도 코로나고, 그리고 이제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한 내수 촉진을 위한 그런 정부의 노력이 상당히 크게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뉴스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고, 과거에 이제 급등했던 창투사 관련주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성창투라는 종목으로 보시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점에서부터 계속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창투사들의 특징은 이 현금이 많기 때문에 일단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다는 점을 강조드리겠고, 그리고 한번 추세가 시작이 되면요. 단기간의 급등도 단기간의 급등이지만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1년에 걸쳐서 200%, 300%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도 창투사로서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크게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자,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자, 단기간에 크게 200%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정책주들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아직 하지 않은 종목은 이런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 일자리에도 엮이고, 그리고 이제 뭐 벤처 투자에도 엮이기 때문에 복합 이슈적으로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심상현 전문가님 한번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대장주라고 하셨거든요. 벤처 창투사에서 대장주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창투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뭐 창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사실 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엄청 많지는 않은데, 종목을 뭘 뽑아야 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힌트 중에 벤처 펀드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일단 뭐 일반적인 창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중소기업들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로 인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테마로 엮여가지고 같이 급등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또 힌트를 하나 더 주셨던 게 증권사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해외 투자를 좀 확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벤처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기업들을 좀 추려봤을 때 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일단 최근에 거래량이 동반했던 종목 중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이 힌트를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장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거는 이 최근에 거래량 동반한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 20선까지 돌파할 때 19%대 상승이 나와주면서
거래량 동반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해주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이 종목들이 움직인다면 벤처 투자, 뭐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맞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힌트 열어볼까요? 암영사 전문가님의 히든스탁 더블 힌트 3. 또 OTT가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판 뉴딜. 최대 수혜가 기대가 된다. 역시나 대장주라는 뜻인데 OTT 여기에서 좀 중심적으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핵심일까요? 네,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벤처 기업에 이제 투자하는 운용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금성 자산이 많은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런 많은 현금성 자산을 어디다가 투자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OTT 관련된 기업에 무려 2천억이나 투자를 했습니다. 최근에 OTT 관련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원격 진료 그리고 이제 원격 교육 뭐 이런 쪽으로 상당히 쏠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판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죠. 지금 또 청와대에서 얘기한 그 부분에도 상당히 이 정부 정책과 겹치는 그런 흐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국판 뉴딜이라 해가지고 상당히 종목들이 크게 급등을 했었죠. 일단 이화공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공영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판 뉴딜 관련된 이슈로 단기간에 50%를 급등시켜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 급등이 가능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횡보가 유지가 되다가 바로 점 상한가 그리고 또 오늘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밀고 있는 벤처 투자에 관련된 그런 2조 규모의 지원 그리고 정부에서 선정한 그런 창투사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OTT 관련된 기업에 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복합 이슈를 한 번에 이 이슈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거래량이 한 번 터졌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상승이 가능할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 아마 마지막으로 편입하는 종목인데 상당히 신중하게 골랐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잘 맞춰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꼭 뽑아주세요. 아메고사 화이팅! 이라는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멋쟁이 아메고사님 힘내세요. 하면서 눈웃음도 보내주셨습니다. 실력짱, 메모는 더 짱짱. 아메고사님 화이팅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 아닐까요? 하면서 하트도 뿅뿅뿅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두 분이 모두 1등 하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두 분 다 끝까지 응원합니다. 라는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셨네요. 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 제포트의 1등은 암행어사님이십니다. 항상 좋은 수익 감사드려요. 라고 끝까지 응원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심사인나 전문가님께도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1등 트로피는 심사인나 전문가님 받으실 거나 확신이 듭니다. 축하드려요. 라면서 미리 축하 인사 보내주셨고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 쭉쭉쭉쭉 오고 있습니다. 1등 재탈환합시다.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다른 종목은 KTG 투자증권 보이고요. 그 아래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 예상합니다. 그래서 사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1등 재탈환하자고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심사위원 전문가님께 메시지 계속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1등 축하드리고 내일 최종 1등 마무리 기원합니다. 하면서 또 투자의 정성님께서 보내주셨고 TV 앞에 모이게 하는 마력의 임당님 멋져요. 라면서 하트도 뿅뿅뿅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면요. 우리 함신 1등 예고된 사실이었길래 별로 감흥이 없네 하면서도 보내주셨고 1위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라면서 계속해서 메시지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암행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묘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죠? 방송 중에 다루지 못한 상담 요청, 방송 후에 또 상담 서비스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체험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히든스탁 더블 힌트 1. 똑같네요. 뭐 둘 다 똑같이 이슈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같은 이슈에 역시, 속해 있는 역시. 종목을 가지고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한국판 뉴딜 관련 수혜주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오기 전에 제가 먼저 편입을 했었던 게 원격 의료 관련된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때 언급을 했었던 뭐 비트컴퓨터라든지 인성정보라든지 그다음 케어랩스, 지금 이제 비트컴퓨터가 대장주로서 지금 계속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말하고 나서도 30% 이상, 뭐 50%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한국판 뉴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강력하게 유력하게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섹터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원격 의료를 편입을 했기 때문에 원격 의료 관련주를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책주 2차 파동이 예상이 되는 그리고 내일장에 급등할 만한 그런 종목을 선별해서 오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한국판 뉴딜뿐만 아니라 이제 뭐 수급적인 면에서 그리고 또 장마감하고 나서 또 좋은 공시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내일장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런 이제 급등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끝까지 이 종목을 이 시청을 하셔서 종목을 가져가셔서 내일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른 힌트 더 들어볼게요.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히든스탁 더블 힌트 2. 제2의 비트컴퓨터 등극이 기대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원격 진료 이야기 하실까요? 아니요. 그건 이제 차트가 아까 비슷하다? 이제 비트컴퓨터가 네. 원격 의료 종목으로서 이 대장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한국판 뉴딜 정책 중에서 원격 의료 다음에 의료기기 관련된 섹터 다음으로 이제 좀 강한 이슈가 받아줄 수 있는 게 이제 이 교육 관련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교육 관련된 종목들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 중에서도 호재가 나와주고 그다음에 내일장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상승했던 거와는 다른 패턴으로서 새로운 대장에 등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뽑아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의료기기, 헬스케어 이런 관련된 섹터들이 살짝 눌렸습니다. 저는 뭐 추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원격 의료 관련된 이 종목도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장에 또 한번 급등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교육주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DPC를 가지고 올 때도 제가 이제 평소에는 바닥주 위주로 편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DPC처럼 어느 정도 자리 마련이 끝나고 이제 이 이슈와 함께 상승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서 움직임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도 내일장에 DPC에 준하는 그리고 비트컴퓨터처럼 꾸준히 우상향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셨거든요. 어쨌든 좀 약간 방향성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안명선 선수 어떤 종목일까요? 사실상 지금 이제 원격 의료 그리고 원격 교육이 상당히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저는 한 2종목 정도 꼽아봤습니다. 일단 교육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메가MD라는 종목을 일단 한번 봤습니다. 메가MD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메가MD가 지금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수렴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메가MD를 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종목이 또 있거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원격 교육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 2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힌트 열어볼까요?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히든스탁 더블 힌트 3.
혹시 내일이요? 내일? 내일이 예상이 되니까 오늘 가지고 나가지 않았을까요? 일단 뭐 외국인 수급도 좋고요. 뭐 이제 전반적으로 차트도 제가 봤을 때는 횡보할 만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 이 종목을 자리나 수급, 재료적인 면에서 이제 정책 수혜주로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마감하고 나서 좋은 공시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시즌의 1등은 좀 저로 점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들의 격포제가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내일장이 뭐 오른다 빠진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오늘장도 어떻게 보면은 증시 등락률이 뭐 작진 않았습니다. 종목군들의 등락이 작진 않았지만 제가 편입을 했었던 DPC가 금요일날 저녁에 말씀드리고 월화 이 거래일 만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목 이 DPC 이후에 완전하게 1등을 굳히기 위해서 굉장히 급등 시에 나올 수 있는 자리로 뽑아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놓치시면 아마 내일장 굉장히 후회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 게시판은 팬들 외에 지금 팬들과 팬들의 지금 대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응원 문자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보도록 할게요. 결국 보여주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믿고 보는 심사인단 전문가님 최고입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메가 MD임당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걸 못 살렸네요. 자 비상 교육 아닐까요?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메가 MD 하면서 전세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미모 병아리 심사인단님답게 병아리 의상 너무 예쁘시대요. 화이팅입니다. 라고 또 메시지 보내주셨고 오늘 너무 예쁘고 참해 보이신데요. 1위 축하드립니다. 드려요 하면서 메가 MD 또 보내주셨습니다. 뒷심짱 인당님 정말 끝내줘요. 오늘 유달리 환하고 예쁜 게 내일 너무 기대돼요. 라고 또 하트도 뿅뿅 보내주셨고요. DPC 큰 수익 감사드린다면서 삼성출판사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왜 이리 이쁘실까요? 1등 축하드립니다. 끝까지 1등으로 가자. 라고 눈웃음도 뿅뿅 보내주셨고 그러게요. 헤어스타일 바꾸셨다고 너무 이뻐요. 라면서 하트도 뿅뿅뿅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인당님의 날이네요. 앞으로 나아가자. 아자아자 화이팅. 역시 1등은 임당님 거네요. 응원합니다. 라면서 또 하트 뿅뿅. 임당님의 우승은 당연하고요. 어제는 임당님 너무너무 많은 수익 주셨나 봐요. 잔치집이라고 저한테 축하해 주세요. 라면서 또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래로는 우리 암행호사 전문가님께 미래에셋 벤처투자가 계속해서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지 메가 MD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기다리고 기다렸던 히든 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먼저 암행호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5, 4, 3, 2, 1. 역시 미래에셋 벤처투자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또 이런 말하면 또 잘 올라가니까 제가 또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내일 미래에 내일 등장하실까요? 이 종목으로요? 네, 이 종목으로 1등 한번 탈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 관련주들이 상당히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급등을 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아마 이번 시즌 마지막 편입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을 좀 크게 잡아 드릴 거예요. 마지막 편입주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도 좋지만 좀 장기적으로도 좀 이제 바라보실 분들은 바라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권은 2,750원에서부터 자 3,350원 이 박스권에서 분할 매수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4,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과거 2019년도 7월달 매물대 부근인 4,000원 구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500원 구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에셋 벤처투자 우리 암행호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목표가 4,000원 그리고 손절가 2,500원 기억해 두시면서 내일장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심사인단 전문가님 오늘 또 승부주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종목 어디서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 오신다면 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사실 히든스탁에서 제가 말했던 거 대부분이 뭐 시장부터 종목까지 섹터까지 거의 대부분이 적중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시장에 급락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200까지 간 적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뚝심 있게 저의 이런 분석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1등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는 1등 굳히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신이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장마감하고 이제 이슈가 나왔는데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는 뭐 합병 이슈, 뭐 유증 이슈 이런 거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흡수 합병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대 0으로서 흡수 합병을 하고 이런 이제 뭐 경영적인 부분에서 재고를 하고 앞으로의 이런 사업 이런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진두지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뭐 정책적인 부분이나 트렌드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일 승부 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놓치신다면 내일 또 DPC 같은 종목 놓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종목 꼭 저와 함께 편입을 해서 1등 마무리를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 공개 방송에 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이 방송 끝나고 9시에 바로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히든스탁 더블 매치는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 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투자자의 매매 시점에 따라 실제 수익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실계좌 및 모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며 각 전문가의 누적 수익률은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가감한 수치임을 밝혀드립니다. 히든스탁 더블. 내일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앵커님은 제 편이 아닌 것 같아요. 맨날 왜요? 그 아맹어사님 1등 하면은 막 계속 1등 해야 한다고 2등 하니까 이제 1등 하라고 하고.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선물도 준비했어요. 1등 선물. 그래서 우리 앵커님이 이제 저를 전혀 응원을 안 해주셨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을 뽑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 이 종목 매매해서 꼭 1등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1등 하시면 저랑 같이 하실 건데요. 뭐 상관없습니다. 내일 한번 1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이 방송 끝나고 9시에 바로 시작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1위를 막판에 역전하신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이니까요.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든스탁 더블 매치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아맹어사 전문가님 그리고 심사인단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공개되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온라인 무료 방송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또 MTN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